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 21일 수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택트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이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에 부정의 의미를 담은 on을 더한 건데 이 언택트 이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비대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요. 배달 앱이나 무인 주문, 셀프 계산대, 무인 택배함 등이 대표적인 언택트 문화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또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는 란런 경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란런, 게으른 사람이라는 뜻으로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나만의 시간을 아끼기 위한 바람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서비스를 찾는 거라고 합니다. 네, 소형 가전이나 즉석 음식 등이 발달한 건 물론이고요. 가재 껍질을 대신 까주거나 강아지 산책을 대신 해주거나 옷장 정리를 도맡아 하는 직업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삶의 모습이 변화하면서 경제 시장에도 변화가 찾아온 건데요. 이제는 이렇게 좀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고민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대신해 날씨를 전해주는 사람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하늘을 보니까 흐린데 혹시 비 소식이 있는 건지 또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점점 가을 향이 조금씩 느껴지는데 한낮 더위도 좀 주춤할 건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집 밖을 나서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하늘빛이 흐리다가 오늘 정오부터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에 20에서 60mm, 충남 북부에는 5에서 10mm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한낮에 32도 안팎까지 오르며 막바지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정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0도, 세종 31도, 대전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요. 당진 29도, 홍성 30도, 보령 30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치겠고요.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면서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또 이번 주부터 아이들 개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무렵에 이 방학 숙제 때문에 울상짓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미뤄뒀던 일기를 쓰느라 머리를 쥐어짜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네. 또 우리 옛날 학창 시절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도 노느라 일기를 한참 미뤄뒀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한꺼번에 쓰다 보면 기억이 안 나니까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이 일기라는 단어와는 조금 멀어졌는데 그래도 쭉 성인이 돼서도 일기를 쓰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사소하고 단순한 거지만 나의 기록이자 또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릴 때는 숙제이기 때문에 좀 미뤄두기만 했던 걸 저도 어른이 되고 나선 좀 쓰곤 하는데요. 좋았던 일이나 잘못했던 일, 사소한 일 모두가 일기의 소재가 됩니다. 쓰고 나서 나중에 읽어보면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일기를 쓰고 계신지 꼭 글로 쓰는 거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으로 또 남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을 기록한다, 나의 아침 일기라고요. 네. 어떤 주제든지 다 괜찮습니다. 사진 사연, 나의 기록, 내 역사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떡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의 일기 날씨 어제보다 많이 시원해졌음. 일기 쓴 지가 언젠가 싶은데요. 사실 오늘의 기록이라고 하니까 저는 아침에 요 기록부터 했어요. 장 볼 것들. 들어가면서 사가지고 가야 되는 두부, 달걀, 우유에다가 즉석밥. 요거 꼭 필요할 때 똑 떨어져가지고 밥 금방 못할 때 요거 먼저 쓰게 되네요. 그랬군요. 그리고 사실 휴가철에 가족들과 함께했던 추억거리도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지 않을까요? 어머, 그 생각을 못했네. 여러분 휴가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웠던 휴가 참 좋았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아이고 고고고고 소리가 저절로 난다. 휴가 후유증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름 휴가에 행복했던 기록들 하시라고 휴가 후유증 날릴 수 있는 방법들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여름 휴가. 하지만 휴가 후유증 때문에 일상생활로 복귀가 어렵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시원한 바다에서 마음껏 수영을 즐기고 태양 아래 일광욕도 즐기고 행복했던 여름 휴가를 보내곤 똑주부. 어머, 졸려. 아유, 어째 이렇게 머리 띵한 것 같고, 아이고, 어깨도 길리고,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아유, 에라 모르겠다. 피곤한데 그냥 잠이라도 자자. 네, 휴가를 가기 전보다 갔다 오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휴가 후 일상에 돌아온 뒤 월요병과 비슷한 우울감, 무력감, 집중력 감소, 피곤, 소화불량, 휴가 기간 동안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던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가 끝난 후 이러한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휴가의 끝부분이라도 휴가로 인한 피로를 풀고 규칙적인 생활로 생체 리듬을 원상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피로를 푸는 데는 역시 충분한 수면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휴가에서 돌아와서 계속 잤는데 말이죠. 아유, 피곤해. 아니 말이에요. 잠을 잔다고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이 안 풀리는 거예요, 얘? 첫째, 수면 리듬을 회복해야 합니다. 평소에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휴가 기간이라도 낮잠을 길게 자지 않습니다. 둘째, 물을 많이 마시고 제철 과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피로를 덜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우울감, 무력감, 정신적인 피로를 덜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며 산책, 가벼운 조깅이나 수영, 하루 20분가량 햇빛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거리 운전도 하고 비행도 하고 휴가 때 뭉친 근육을 푸는 방법 똑주부와 함께 알아볼까요? 꽉 막힌 그 휴가철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으려니까 이런 데가 다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럴 때는 그냥 널브러져서 누워 있었음 싶은데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죠. 아무래도 찌뿌둥한 몸을 풀기 위해서는 스트레칭도 가볍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목 어깨가 좀 저리실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세요. 먼저 의자를 이용합니다. 고관절 스트레칭 한번 해보실 건데 우선은 왼쪽 다리를 접어서 발목을 허벅지 위에 올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목과 어깨 힘 풀고 손을 바닥으로 스르륵 내려가면서 힘을 풀고 잠깐 기다려주시는 거세요. 목과 어깨 힘 푸시고, 그쵸?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게 돌아가시고 천천히 올라오시면 되세요. 그쵸? 자, 똑같이 반대쪽 한번 해보실게요. 같은 동작을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10회 정도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숙이고 천천히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고관절 스트레칭. 어깨와 허리가 시원하게 펴지네요. 자, 이번에는 수건을 이용한 옆구리 운동을 해보실게요. 수건만 가지고요? 자, 다리를 엉덩이 넓이만큼 벌리셔서 발을 11자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수건은 어깨 넓이만큼만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죠? 자, 쭉 만세한 상태에서 팔을 귀 옆까지 가지고 가시고 목이 길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옆구리가 쭉 늘어날 수 있게 끝까지 늘려주세요.
느낌이 들도록 충분히 내려갔다면 이번엔 반대편 옆구리도 늘려줘야겠죠? 자,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다음엔 수건을 앞쪽으로 잡고 왼쪽, 오른쪽 수평으로 돌리면서 천천히 마무리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면 충분하대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보낸 여름 휴가, 붉고 거칠어진 피부가 고민이라면 이번에도 똑주부와 함께 쉽고 간편하게 풀어볼까요?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관리법 알려주세요. 여기 계시는구나. 도와주세요. 아니 말이죠. 요 햇빛에 그을려서 따갑고 화끈거리는 요 피부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쉽고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천연팩 만드는 법 소개해 드릴게요. 천연팩이요? 정말 간단한 천연팩 재료, 집에서 마시는 녹차 티백과 당근만 있으면 됩니다. 이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충분한 이제 피부를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이제 보습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녹차팩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이제 녹차팩으로 충분히 정수에 이제 우려주신 후에 냉장 보관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가운 상태에서 이 피부에 얹어주시면 녹차에는 레몬보다 비타민 함량이 매우 높고 카테킨 성분이 풍부하여 따가워진 피부 염증 완화에 매우 좋은데요. 일단은 이 화장솜을 시원하게 뒀다가 이거 붙여서 그런지 화끈거리는 게 좀 가라앉은 것 같고 레몬보다 녹차가 비타민이 더 높아요. 자, 이번에 만들어볼 천연팩 재료는 바로 당근팩.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당근을 이용하여 천연팩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당근을 강판에 충분히 곱게 갈아주신 후에 팩이 돼야 하기 때문에 농도가 필요해서 밀가루가 필요해요. 피부에 보습을 더 해줄 수 있는 꿀을 함유하면서 이렇게 이제 당근 천연팩이 완성되는 거랍니다. 당근에 밀가루에 꿀에 보기만 해도 촉촉하죠. 여름 휴가철 손상된 피부를 우리 당근팩이 비타민 A 성분이 많고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보습 및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거예요. 세안 후 피부결을 정돈하고 거즈를 올린 후에 당근팩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끝났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 당근팩 어려울 것도 없네요. 아니 휴가 가기 전보다 더 밝아져서 눈부셔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떨어질라 15분 정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오늘 방정 맞은 입은 잠시. 네. 모처럼 떠난 캠핑장이나 펜션에서 야외 바비큐를 즐기게 되는 여름 휴가철. 기름진 고기를 먹다 보면 아무래도 평소보다 음주량도 늘기 마련인데요. 음식으로 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번에 휴가 가서 술도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먹었더니 굉장히 속이 더부룩해요, 지금도. 이럴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을까요? 많죠. 주부님들 집에 가시면 냉장고에 여러 가지 채소들 많잖아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모든 거. 그걸 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속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속 편한 채소 샐러드 함께 배워볼까요? 먼저 양상추를 손으로 뜯어서 그릇에 담고 토마토와 파프리카 같은 채소도 채를 썰어서 담아줍니다. 여기서 잠깐 빨간 파프리카는 혈당 저하에, 노란 파프리카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대요. 아니 선생님, 사실 이 속을 다스려 준다고 해서 별스러운 걸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 흔한 샐러드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특별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야? 우리들이 흔하게 먹어서는 이것도 마늘이에요. 근데 그 마늘을 꿀에다 절임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 보통 피곤할 때 여름에랑 꿀 한 잔 꿀물 먹으시면은 굉장히 피곤이 빨리 풀리잖아요. 네네. 이걸 드레싱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드시면은 너무 속도 편하고 정말 피로 회복에 금방 풀리고 너무 좋아요. 꿀에 절인 마늘을 드레싱 대신 채소 위에 얹어주면 완성. 자, 속이 편해지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를 크게 썰어서 소금을 뿌려주고요. 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팬에 두부를 넣고 노릇노릇하게 찢어주세요. 참고로 선생님은 함초가 들어간 소금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엔 얇게 채를 썬 호박과 양파, 당근을 넣고 볶아주는데요. 잘게 찢은 닭가슴살과 대추도 넣어서 기름에 볶은 뒤에 두부 위에 소복하게 얹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강 요리 완성. 시간도 안 걸리고 재료도 간단하고 따라하기 쉽죠. 맛은 이래요. 일단 이 씹는 소리가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간의 샐러드 그냥 짭조름한 것도 있고 다양한 맛을 소스를 봤는데 오늘 요 꿀마늘 절임, 야 입에 착 달라붙는다. 맛있죠?
여기서 똑주부가 배운 정보 하나. 두부 속의 레시틴이 지방을 제거해서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네요. 야, 요 한 젓가락 먹는 것만으로도 피로 어디 갔어요? 피로야, 가라! 즐겁고 행복했던 여름 휴가. 자자 이제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야겠죠. 오늘 똑주부와 함께 배운 다양한 정보로 여름 휴가 때 쌓인 피로는 버리고 추억만 남겨보자고요. 네, 이 휴가 다녀와서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는 단순히 다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은 아닌 거잖아요. 네, 이 호르몬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몸이 바뀐 생활 패턴에 적응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통은 하루 이틀이면 아이고 이제 좀 개운해졌나 하시지만 이게 오래 가면 만성 피로나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뭔가 피로가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 잠만 잘 자면 괜찮겠지라는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똑똑하게 좀 극복하는 방법들이 많았어요. 그럼요. 올여름에 대천 해수욕장 가서 바나나 보트를 좀 탔어요. 아니지 나 지리산에 산행을 다녀왔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안 쓰는 근육들 썼잖아요. 요러면은 운동으로 다시 한번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햇볕에 그을린 피부 보호하셔야죠. 당근팩 어렵지 않았습니다. 먹는 걸로도 속을 편안하게 좀 보호해보세요. 네. 네. 자, 지금까지 똑주부가 소개하는 휴가 후유증 극복 방법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면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받아가세요. 네. 자, 휴가 다녀와서 후유증이 좀 있다 하는 분들 두뇌를 깨우는 데는 아침엔 퀴즈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피로도 풀고 퀴즈도 풀고 선물 챙겨가세요.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3, 2, 1. 동일한 경작지에서 두 종류의 농작물을 1년 중 다른 시기에 재배하는 농법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윤작법, 2번 광작, 3번 이모작. 네. 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아이들은 네. 딱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니 그렇다면 왜 고모를 안 찾고 이모만 찾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무리수인가요? 어린 나이에는 이모를 좋아하더라고요. 이모들이 그래요? 워낙 잘해주니까. 뜬금없이 이모! 자, 아주 넉넉한 힌트였습니다. 여러분 푸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이모작이었습니다. 같은 경작지에서 1년에 2번 곡물을 수확하는 토지 이용법으로 보통 여름에는 벼, 겨울에는 보리나 밀 등을 경작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간장, 고추장, 소금, 간장, 식초, 다양한 조미료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볼까요? 3, 2, 1. 다음 중에서 실온 보관을 해야 하는 조미료는 무엇일까요? 1번 된장, 2번 식초, 3번 들기름. 네. 실온 보관이요? 실온 보관. 예, 실온 보관. 이 세 가지 조미료 중에서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찍어서 맛을 보는 순간 실눈을 뜨게 되는 게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맛이 있어요. 그렇죠. 실눈을 뜨게 되는. 예, 이렇게 실눈을 뜨게 되는. 예. 구수한 거 고소함이 아니라 네. 네네네. 눈을 질끈 감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 모두 다 썼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식초였습니다. 된장과 들기름은요. 밀봉을 해서 냉장 보관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식초는 오븐이나 가스레인지 등을 피해서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서 실온 보관한다네요. 그래야 더 오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습기나 냄새를 잘 흡수하는 설탕과 소금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실온 보관하는 게 좋고 네. 이 마요네즈는 실온,
케첩은 냉장 보관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보관 방법이 너무 다 다르네요. 그렇죠. 이 점 네. 참고하셔서 보관하신다면 그 맛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떡주부는 김경섭 아나운서가 해야겠어요. 여기 써 있었어요. 우리 작가분들이 잘 저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이 마요네즈 저 냉장고에 넣었는데 시원방이었구나. 그러니까요. 당장 빼놔야겠어요. 네. 자, 세 번째 문제 OX로 풀어봅니다. 매일 아침이면 오늘 날씨 어떤가 하고 기상 예보를 확인하실 텐데요. 여기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풀어보죠. 3, 2, 1. 한국 최초의 일기예보는 천기예보라고 불렸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최초의 일기예보.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슈퍼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쵸. 이거 일기예보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로부터 저상들이 이 천기누설이라는 말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자연 현상을 또 천기라고 봤기 때문에 어떤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천기누설과 좀 연관돼 있지 않을까. 참 잘 풀어낸단 말이야. 여러분 O를 골랐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의 선택 궁금합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가 맞습니다. 최초의 일기예보는 1925년 최신국의 주관으로 시작된 라디오 시험 방송으로 천기예보라고 불렸대요. 축구소에서 전화로 불러주는 걸 기록해서 방송을 했다고요. 네, 방송으로 일기예보를 하기 전에는요. 긴 깃대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세워놓고서 바람이 부는 방향이나 비가 올 가능성을 예보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3, 2, 1. 동해 연안에서 번식하는 유일한 물깃과 동물인 이것은 한때 독도가 최대 서식지였는데요. 독도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달, 2번 강치, 3번 물범. 네. 새 보기가 좀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네. 생겼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생소하다. 그 세 가지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었나 이게 좀 생소하다는 거. 이게 좀 포획이 돼가지고 포획이 남발하다 보니까 멸종이 된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생소하다. 세 가지 중에서. 네네네. 여러분의 선택 궁금합니다. 세 가지 보기 중에 어떤 답을 선택하셨습니까?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강치였습니다. 독도는 강치가 살기 좋은 바위가 많고요. 또 먹이가 풍부해서 강치들의 주요 서식지였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강치의 가죽과 기름을 얻기 위해서 일본의 집중적인 포획으로 1994년 멸종이 선언됐습니다. 네. 이 독도에서 오신 강치 다시 보고 싶네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우리말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다음 중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다를 뜻하는 말의 바른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드러나다, 1번 드러나다. 마지막 문제 끝까지 잘 풀어보셔야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는데 과연 마지막 문제 정답은 뭐일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 힌트입니다. 이게 뭐죠? 드럼 표현하신 드럼? 드러머를 표현한 건데 두구두구두구두구 뚝. 탱 요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힌트 역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면 어떡해요.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드러머. 네네. 자, 시간 모두 썼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드러나다였습니다. 가려 있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다 또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널리 밝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갯벌이 드러나다, 진실은 드러난다처럼 쓰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과연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또 어떤 분들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두구두구 해주세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구두구. 행운의 주인공 세 분 바로 이 안에 서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끝자리 번호 1675번님, 3875번님, 5373번님 세 분 아침이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앞서 떡주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순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험은 이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다양한 경험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백문이 불여 일견, 백견이 불여 일행이라고 해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요. 100번 보는 것보다는 한 번 행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특히 더 어렸을 때 이 다양한 경험이 참 중요할 텐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함께 한다. 이 소중한 의미를 직접 느끼고 온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열치열 여름나기. 집에 가고 싶어. 나도야 공군병. 괜찮아요. 대한민국의 용맹한 공군 장병을 양성하고 있는 공군교육 사령부. 매년 이맘때 특별한 신병들이 입소한다는데. 동작 봐라. 빠리빠리 내립니다. 쉐쉐. 번호 순서대로 정렬한다고 했지, 그지? 이해 안 됐어요? 아직까진 실감나지 않는 아이들. 따라하는 거를 복명복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주목. 주목 바로. 엄마가 제 꿈이 공군이니까 해봐라 하셔가지고 오게 됐어요. 막상 오니까 어때? 네. 들고 있는 사람, 친구가 들고 있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복장불량.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운동화를 신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 슬리퍼를 신고 와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운동화를 줄 계획입니다. 절대 못 앞으로 갈게. 그럼 기분 좋게 하겠습니다. 열애자도 발생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마음이 좀 약한 애들이 그런 것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네, 여러분은 공군의 요람인 이곳 훈련단에서 3박 4일간 공군의 생활을 이해하고 스스로 단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하늘사랑 병영 캠프는 학생들이 일본적인 군사훈련들을 하면서 단결력과 끈기, 그리고 이제 팀워크와 협동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캠프입니다. 먼저 각 잡힌 시범으로 시선 집중. 지휘자의 구령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한 동작을 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좌양자, 우양우, 뒤로 돌아. 좌양, 자. 그러네, 우양, 입소 후 첫 훈련인 만큼 군기 바짝, 긴장 모드.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조금 힘들어요. 제식은 곧 전투력이다라는 나폴레옹의 말처럼 군인의 기본 정신과 규율을 익힐 수 있는 기초 훈련인데. 허리가 펴지고 어깨가 잘 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어설프지만 우렁차고 씩씩하게 보는 공군에서의 하루. 이중대 이소대 전력적 모의나 보고 초원 23명 결혼 무 현재원 24명 이사 전력적으로 준비 끝. 정우식 씨 필승 세탁 비누랑 세제가 있을 겁니다. 사용해서 손 세탁 진행하면 되고 건조기는 자다가 아프면 내려와서 말씀드려. 그렇지? 예. 옷을 왜 이렇게 했어? 네, 너무 커서 옷이. 너무 커서? 네. 항상 맞는 대로 살 수 없어, 뭐든지. 아직까지는 안 힘들고 재밌어요. 모레는 이제 화생방 있는데 할 말 같나? 실전은 몰라서 화생방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다음날 아침 눈곱 뗄 시간도 없이 행군 훈련 돌입. 핫 둘 드디어
드디어 본격적인 공군의 세계가 펼쳐진다. 파일럿을 꿈꾸는 보라매어 주목하라. 전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태역기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용됐던 거잖아요. 한번 타보는 건 정말 귀중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부대 내 전시돼 있는 항공기 관람은 물론 실제 비행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군의 항공 우주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송기 탑승 체험까지. 청소년 공군병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필승! 우와 열맞춰 유격체조 실시! 다시 고개 피고 처음 하는 공강도 훈련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끝나게 되면 그만큼 큰 보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실패!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집중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어지는 장애물 극복 훈련. 안전모부터 야무지게 착용하고 오, 자세가 제일 완벽해. 아슬아슬 떨리는 마음으로 전진하는데 그렇지.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 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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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통나무 등장이다. 다리가 없을 때 통나무를 뿌려 놓고 여러 명이 한 줄로 서서 건너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선호 보람에 통나무 걸어가기 완료. 손, 발, 손, 발, 손. 고층 사다리 오르기는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는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교관들의 꼼꼼한 안전감 시하에 공포심을 이겨내고 무사히 정상까지 등반 완료. 유격. 좀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자신감도 부여해 주지만 또 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최우선해서 이 유격 훈련을 받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세를 몰아 기대 반 걱정 반이던 화생방 훈련에 도전. 괜찮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좀 체험해보고 싶어요. 들어갈 땐 웃으면서 입장. 하지만 눈물 콧물 쏙 빼는 화생방 훈련의 위험. 괜찮아. 맵고 아파요. 사갖고. 30분 동안 버티고 나온 게 참 좋습니다. 세상에는 만만한 게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도전 의식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 그리고 함께 한다는 전우회를 맛본 3박 4일간의 공군 하늘사랑 병영 캠프. 네, 병영 캠프 함께한 아이들 만나봤습니다. 방학인데 늦잠 자지도 못하고 아주 힘든 훈련을 했는데요. 아마 제 15년 정도 살아온 인생 속에서 최대 고난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랬겠죠. 예. 네. 아무튼 그 공군 캠프라서 항공기 조종석에도 앉아보고 또 비행장에서 이 수송기도 직접 타봤다고 하니까 뭐 학생들에게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 체험이 아니라요. 제식 훈련, 유격체조 훈련, 화생방 훈련까지 실제로 군에서 하는 걸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로 예. 느낀 게 많았을 것 같고 자신감이나 도전 의식뿐만 아니라 늠름한 모습까지 덤으로 얻어갔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요. 80세를 넘긴 지는 꽤 오래됐고요. 이제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설계를 좀 더 길게 보고 하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래요. 2017년부터는 이 만 60세로 이렇게 또
그 정년이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데 실제로 그보다 더 일찍 퇴직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러고 보면 퇴직 후에도 몇십 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게 되는데 뭐 저도 그렇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은퇴 후에 그리고 노년기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전 인생이모작센터 윤유경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먼저 인생 이모작 이 말이 뭐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 약간은 좀 또 재미있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인생 이모작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 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인생 이모작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모작이란 말은 농사에서 비롯된 용어인데요. 1년에 작물을 한 번 키워서 거두는 것을 일모작이라고 하고 2번 키워서 거두는 것을 이모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네 인생도 이 농사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모작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다면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인생을 좀 맞이해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좀 보람된 인생으로 설계하자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통 몇 살부터 이 제2의 인생을 좀 고민해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좀 봤습니다. 저 기사에는 요즘 청년 직장인들 40%가 인생 이모작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은퇴 연령이 짧아짐에 따라서 안정된 수입을 좀 걱정하는 바람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뭐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종잣돈 모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년 직장인들 참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 좀 빠르게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우리 청년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인생 이모작은 좀 자아를 발전시키는 인생 이모작이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생 이모작은 40 전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요. 네.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삶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0 전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저도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노후 대비라고 생각을 떠올리면 돈, 자금 마련부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네, 누구나 노후를 이렇게 생각하면 자금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직장이라든가 재테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생 노후를 생각을 하신다면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좀 더 원활한 소통을 살기 위해서 관계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사회공헌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건강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또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만의 소소한 일거리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노후에는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가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는 현재 대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센터에서는 인생이모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인가요? 네, 저희 대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는 은퇴를 하신 분들이 제2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커뮤니티,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좀 두려워하거나 막막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센터를 오셔서 남은 생에는 좀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생활을 같이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나 무작정 센터로 찾아가면 되는 건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센터는 대전시 거주하시는 50에서 69세의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교육이 끝난 후에는 커뮤니티를 결성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은 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충남 지역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찾아가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말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시니어 회원들에게 제2의 인생과 더불어서 행복까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활용해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희 센터 프로그램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50+ 생애 재설계 과정은 남은 생애에 직접 설계도 해보고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7대 영역으로 나눠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건강, 여가, 관계, 일, 사회공헌, 재무, 주거 등에 대해서 인생 후반기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인식 전환을 준비시켜 드리고 있고요. 둘째로는 50+ 경력 개발 과정으로 50+ 세대들이 경력을 좀 발휘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취업에 관련된 교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 문화 조성 사업은 우리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70년대와 80년대에는 좀 민주화와 산업화에 굉장히 열정을 보낸 분들이잖아요. 예. 이분들이 그 시대에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하고는 좀 무관한 삶을 사셨던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인생 후반기에는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자아 실현과 여가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과 연결된 교육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받은 후에 취업과도 잘 연결이 될까요? 네.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50+ 경력 개발 과정이 이 취업과도 관련 있는 교육 과정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50+의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청소라든가 서비스직으로 좀 단순 업무하고 좀 직결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하고는 좀 미스매칭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한 끝에 50+의 장점을 활용하고 또 청년 실업과 좀 차별화를 두고 그렇게 고민한 끝에 저희가 50+만의 전문 강사를 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라든가 복지 레크레이션,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전문 과정을 이제 양성을 했고요. 네. 또 치매 전문 요양 보호사라든가 에코 크림 프로라 해서 청소 영역으로 취업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도 교육을 받은 후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겠어요. 네. 전해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요. 좀 제가 신강 강의에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으로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과정을 수료했는데 그 과정 중에 5분 정도가 세종하고 대전에 있는 장애인 학교 두 곳에서 9월부터 전문 강사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과학자들 은퇴로 굉장히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 이공계 출신들을 좀 모집을 해서 교육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강사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과학 실습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또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지속적으로 취업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또 많은 분들에게 취업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얻고자 이 센터에 찾아온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가운데 좀 이분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하는 분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센터를 이용하여 제2의 인생 설계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남는데요.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한 분이 떠오르네요. 예, 예. 이분이 이제 요리사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요. 일을 하시다가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산재 기간 동안 저희 센터에서 복지 레크레이션이라는 교육 과정을 수료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복지 레크레이션 과정이 뭐냐면 치료 레크레이션이라고 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교육생에게는 장애가를 가진 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그동안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내가 요리사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좀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좀 도전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우선은 자기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되게 굉장히 기뻐하면서 말씀하셨던 분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앞서서 사회 공헌형 일자리도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50 플러스 세대들은 그동안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냈기에 남은 시간을 좀 더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저희 센터는 이번에 대전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하고 연결을 해서요. 복지관에 이용하시는 어르신 상대로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에서 자기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원예 강사라든가 쿠키플레이 강사, 종이접기 강사로 지금 현재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참 여러 과정이 있는데 뭐 각 과정마다 그 배우는 기간이 조금씩 다를 텐데 그 한 과정을 배우는 데 있어서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각 교육과정마다 그 기간은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예. 뭐 짧게는 뭐 4주 단위로 배우는 시간이 있고요. 예. 또 길게는 5주 단위로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력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을 4시간으로 해서요. 뭐 60시간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네, 아니 매일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이렇게 또 한 과정을 이렇게 배우면서 내 적성과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과정을 또 듣고 싶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좀 욕심이 생겨서 이 과정도 듣고 싶고 저 과정도 듣고 싶고 여러 과정 다 듣고 싶다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다 그 과정을 다 배울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분들이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이 많아요. 네,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육 과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좀 흥미를 가지고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 한 과정을 1학기에 듣고 또 2학기에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저희는 좀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고 수강할 수 있는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1학기에 들었던 분을 바로 이렇게 2학기에 듣게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죄송스럽게도. 그렇기 때문에 1학기에 들었던 분들은 2학기에는 듣지 못하고 3학기 한 과정을 쉬고 3학기에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센터에서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인생 설계, 인생 이모작에 대한 이 노하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인생 이모작, 또 다른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직 제가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아직 나이가 어린 제가 인생 선배님들에게 인생 설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린다는 거는 좀 실례의 말씀이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인생 설계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스스로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에서 제거해야 될 거와 증가시킬 거, 감소시킬 거, 그리고 창조시켜야 될 것을 모든 것을 체크를 한 다음에 자기 삶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욕심만 많아가지고 다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취할 건 취하고 좀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나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도록 하고요. 내가 조금 이것은 잘못됐다. 내가 이것은 좀 부정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은 좀 감수시키고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인생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을지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대전 인생 이모작 센터 윤유경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비 소식이 들어있는 수요일입니다. 하늘빛이 흐리다가 정오부터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에 20에서 60mm, 충남 북부에는 5에서 10mm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한낮에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막바지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정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0도, 공주 33도, 대전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진 29도, 부여 32도, 서천 31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치겠고요.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면서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은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주제가요. 오늘을 기록한다. 나의 아침 일기였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7582번님, 16개월 된 아이랑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청소를 시작하면 함께 청소를 따라하고 밥을 먹는데요. 천사 같은 미소에 오늘 하루도 힘을 냅니다. 예준아, 사랑한다. 지금 빗자루 들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너무 귀여워요. 벌써부터 엄마를 도와주기 시작하는군요. 기특합니다. 기특해요, 정말. 예. 3336번님, 오늘의 일기. 손자와 가볍게 앞산 올라가 운동을 했어요. 손자도 좋아하네요. 할아버지와의 행복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자와 함께하는 이 시간 참 소중할 것 같습니다. 네. 예. 9928번님,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결혼 1주년 기념 초대를 받아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생각에 미소를 짓습니다. 사랑한다. 날씨도 엄청 좋았나 봐요. 이 며느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결혼 1주년 기념일이다 하면은 단둘이 가고 싶어 할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또 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며느리 잘 얻으셨네요. 그러네요. 3339번님, 저희는 농사일기를 꼭 씁니다. 씨앗 넣는 시기와 이모작을 고려해서 적합한 작물 등을 일기에 꼭 쓰는데요.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예,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시는군요. 예, 네. 나중에 정말 후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1160번님,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꼬치전을 아침부터 부지런히 만들었습니다. 입맛 없어하는 남편과 아이가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색도 예쁘고요. 이걸 아침부터 하셨다고요? 보기만 해도 입맛이 살아나는데요. 잘 먹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7658번님, 요즘 집 정리 중인데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을 손질해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박스 포장했습니다. 이런 방법 괜찮네요. 네. 보통 그냥 안 보는 책, 그냥 재활용,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또 기증할 수 있으니까 저도 한번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네. 0780번님. 오늘 아침도 요양병원에 출근을 했습니다. 일찍부터 어르신들 건강 체크와 상처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예. 네. 5742번님, 저는 태교 일기를 씁니다. 첫째를 돌보느라 태교를 못하고 있어서 대신에 태교 일기를 적어요. 아직 7주 된 뿌니, 엄마 품에 있다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뿌니 건강하게 또 이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뿌니면 이쁜이일까요? 예쁜이, 예쁜이, 예뻐.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대전 에듀코러스 행복한 가족 음악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열리고요.
수요 브런치 콘서트 소프라노 방주영의 공연이 오늘 낮 11시 대전시청 하늘바닥에서 펼쳐집니다. 2019 빅앤비 가트페어는 27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함께합니다. 대전 원도심의 문화축제 대흥 독립만세 리트라이가 25일까지 대전시 중구 대흥동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제주도와 세종시 예술단체가 꾸미는 국악공연 이어도 더 파라다이스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 특별전 11월 3일까지 선안 흥타령관 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유 창의력의 축제라고 불리는 대전의 KWC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IT, 뷰티, 요리 3개 분야로 나눠서 청소년들의 경연이 이뤄졌는데요.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들을 만난 이야기 내일 소개해드릴게요.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효가 됐는데 이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충청 지역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바이러스는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모기는요, 진한 향이 나는 화장품이나 향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기 기피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외출하실 때 밝은 색의 긴 옷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